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장 하락폭만큼 그렇게는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일 월요일장 개장부터 우리가 일부 반등을 하면서 키 맞추기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우리 K 증시에 정상인 것보다 비정상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미국 연준부터 바로 옆에 일본 BOJ, 대만, 중국, 호주까지 정말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나 경제적, 무역 이런 쪽으로 가까운 주변국들 5개 국가가 동시에 금리 결정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을 모두 비상구로 내쫓아 버렸던 그 환율, 어떻게 하루 만에 10원이 급등하냐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우선 뉴욕 환시에서는 그래도 1330원대 초반에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사실 3월 들어서 환율이 내내 저공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뭐 반등이 한 것도 저는 이상하지는 일단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이 조금 미묘하다 뿐이죠. 우선 지난주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 보면은 이번 주 FOMC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로 CPI, PPI,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예상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 주말 산업생산 2월분은 또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한파 때문에 공급망도 같이 얼어붙었던 미국이 다시 기저효과를 등에 업고 2월에 제조업, 관공업, 유틸리티 이런 데 모두 V자 반등 이제 연출을 한 거고요. 다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3월분 지표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주말에 나왔는데 이거는 또 2월 대비해서는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3월분에.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을 볼 것 같으면 물가는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고, 다음 제조업의 경우는 1월에는 얼어붙었다가 2월에 급하게 해빙이 됐다가 3월에는 다시 정상 복귀, 이런 코스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없다. 그러니까 이번 주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사실상 99%고, 대신 연준 임원들은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까지도 그 장기간 고금리 스트레스에 죽을 맛인데, 아니 이 와중에 소비심리, 제조업 지표 이런 게 그냥 날씨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래서 사실상 고금리의 영향에 어떤 긴축이 되거나 위축이 되거나 이런 정황이 전혀 없었잖아. 거기다 고용은 정말 미친 듯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고용 지표 때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셜 어시스턴스랑 정부 요쪽 일자리를 바이든이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적어도 고용지표가 연준 금리 인하에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일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름 정도 되면은 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선거 사무원 그리고 각 주별로 이번 11월 5일에 이제 상원 의원도 재보선 비슷하게 뽑거든요. 거기 또 알바들 이런 일자리 본격적으로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현재 연장 13회 말까지 온 뉴욕 증시에 굿바이 홈런이든 아니면 병살 아웃이든 하여간 게임 체인저로 또 등장하는 게 엔비디아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비디아가 지난주 1000비디아 한번 도전했다가 어림없다고 고점에서 쳐맞고 지금 878달러인데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 삼성전자도 무조건 8만전자에 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정말 엔비디아가 1000달러 넘어서 1000비디아를 찍으면 삼성전자 9만전자까지는 무조건 올라와야 제대로 된 키 맞추기라고 보는데, 현실은 삼성전자가 최근 AI 반도체 그 랠리에서 조금 소외된 양상입니다. 대신 SK 하이닉스가 형보다 나은 아우로 지금 맹활약 중인데,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뒷전이냐, 10만 전자 내생에 이제 보기는 글렀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주 화, 수, 목 이렇게는 앞에 말씀드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럼 당장 내일 월요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 전혀 또 심심할 일은 없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1년에 한 번 있는 GTC, 이거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2024를 바로 내일 개최합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니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5시 엔비디아 그 황 사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가지고 이번 GTC 2024의 화려한 막을 열 예정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주가 측면에서나 AI 업계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빅히트, 대흥행을 일으킬 조건으로 저는 딱 2가지를 꼽습니다. 당연히 GPU 신기술하고 신제품, 특히 이번에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구현이 되는, 그래서 다른 제품과 호환이 안 되는 일명 락인 효과를 품은 CUDA라고 일명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대규모 업데이트 공개, 그리고 가격을 또 얼마나 떨어뜨리면서 경쟁사 AMD 같은데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어드밴스드 하지 못하게 붙들어 놓느냐, 이런 이제 어떤 프로덕트 차원이 첫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액면 분할. 근데 이제 미국은 주식이 액면가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식 분할이라고 해야죠. 우리는 코스피 5,000원, 코스닥 5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그냥 공모가가 자기네 맘대로거든요. 그래서 액분이 아닌 주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K 증시 전체 외국인들까지 전부 숨죽이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엔비디아 GTC에 대한 반응이 뭐 예상보다 그냥 그저 그렇네, 혹은 뭐 새로울 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뉴욕 증시도 이제 마침 FOMC도 앞두고 뭐 좋은 얘기 나올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주식 다 팔고 튀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주말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850달러에서 이번에 1000달러로 올려치기 한 웨드부시 모가는 이번 주 GTC에서 엔비디아가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으로 올려줄 어떤 단초를 제공할 걸로 기대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대감으로 꼽은 게 엔비디아 신제품 B100. 이게 기존 A100에서 그 다음 H100 나올 때 30배 빠른 인공지능 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H100의 후속 모델인 B100을 공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초기 수요는 뭐 이미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질러 있어가지고 뭐 지금 주문하면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 이 B100, B100 신제품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워낙 이게 고성능이기 때문에 또 핵심 기술이 액침 냉각이야. 이게 이제 필요한 칩으로 이번에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미 이거 한 달 전에 네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지만 AI 기술 관련해서 이미 뭐 원천 기술은 미국한테 다 종속이 돼 있고, 대신 우리 K 증시에서 AI 관련 먹거리는 오히려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AI를 커버해줄 고성능 데이터 센터 서버, 여기서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시켜줄 냉각 기술, 이쪽이 유망할 것 같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K 증시 액침 냉각 기술 관련해서 GST 상한가 가고 막 난리였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거는 뭐 방구석 문과충인 제가 삼성전자의 문제점을 지적질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번 AI 랠리에서 삼성전자가 소외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닌 전략의 미스였다고 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작년 이맘때 메모리 반도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반도체 어떤 소비의 빅 커스터머로 찍은 게 차량용 반도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작년 어느 날 그 챗 GPT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이게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AI용 GPU는 안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던 분야지만 갑자기 요걸 찍어내려니까 거기 들어가는 HBM 발열하고 수율을 잡는 데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사실 그 SK 하이닉스가 HBM도 완전히 뭐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그 미국 반도체 칩4 동맹, 여기에 따르면은 국가별로 쿼터를 좀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것 같던데, 그럼 우리 K 반도체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수주하고 그 HBM에서 삼성전자는 일감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기엔 인공지능 AI 칩 분야가 지금 완전히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 AI에 따르면은 사람 뇌에 시냅스가 평균 100조 개가 있는데 자기네가 설계 중인 챗 GPT가 머지않아서 시냅스 200조 개의 성능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2배의 지능과 감각과 처리 속도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곧 나온다는 거죠. 거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GPU고 그거 하나에 1억이 넘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AI 반도체 업계에서도 큰 장이 서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TSMC 그 수요를 좀 뺏어오려고 파운드리에 너무 많은 전략을 치중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수였다. 또 요거는 미국 정부가 인텔 밀어주면서 굳이 TSMC,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파운드리 3파전을 억지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거기다 또 작년에 윤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 둘이 같이 네덜란드 ASML 방문했을 때 그 노광 장비 우리가 다 싹 수리해갖고 가져올 것처럼 기대감은 잔뜩 부풀려져 있었는데, 현실은 인텔의 선주문 다 뺏기고 삼성전자는 내년 2025년부터 ASML 장비 공급받는다고 결국 그런 김 빠지는 계약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아직도 외국계에서는 최저 85,000원부터 최상단 105,000원까지 다양하게 목표가가 있긴 한데 올해 1월 2일 그 2024년 증시 첫 개장일에 장중 8만원 살짝 찍먹하고 그 뒤로는 8만전자 근처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는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업부의 구조를 보면은 진짜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랑 느낌이 딱 똑같아. 너무 그냥 난맥상이라고. 뭐 S 시리즈, A 시리즈, 그 뒤에 또 숫자 붙지, 그 다음에 뭐 라이트, 플러스, 노트, 울트라, 하여간 난리야.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스마트폰 40종, 태블릿 8종, 스마트워치 2종류가 신제품으로 나왔대. 폰파리 형님들도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폰을 다시 출시한다는 이런 소식이 현지 SNS에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이 윈도우 폰도 벌써 한 몇 번 엎어졌다가 이번에는 그 AI의 진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혁신을 선보일지 지금 이를 갈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삼성 갤럭시에는 큰 도전이죠. 하여간 그런 반면에 대만 TSMC는 얼마나 깔끔해. 그냥 파운드리 전문으로 설계나 이런 거는 아예 손도 안 대. 근데 파운드리가 뭐예요? 반도체 위탁 생산이잖아? 그럼 그 파운드리에 주문을 주는 회사들은 어디냐? 또 대부분이 반도체 제조사들이야. 그 중에서 진짜 설계만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뭐 자체 생산이 부담스러울 때 파운드리에다가 다 맡긴다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경쟁자한테 자기네 레시피를 다 오픈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아무렇지가 않겠어. 그렇다고 HBM 같은 거 보면은 설계라도 제대로 하고 있냐. 뭐 엔비디아 계약했다고 찌라시 비슷한 것만 날리고 실제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AMD의 경우는 HBM3 이거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 이제 테스트를 최근에 검증 완료했다고. 근데 이것도 원래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거를 삼성전자도 이제 수주를 나눠서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앞에 말한 대로 이것도 국가별 반도체 쿼터 감안하면은 결국 우리끼리 농 갈라먹기 하고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HBM3에 지금 미친 듯이 쫓아오는 미국 마이크론이 또 거기 기어 들어오는 거지. 마침 이번 주 수요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뭐라고 좀 폭탄 선언이 나올지 조금 조마조마하긴 해요. 그럼 전체 AI 반도체 통틀어서 업황이 현재 어떠냐? 엔비디아 GPU고 뭐고 AMD의 라이젠이고 뭐고 하여간 AI 칩은 전부 대만 TSMC에 줍니다. 이미 AI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 90% 이상이래. TSMC가 확보한 게. 그럼 이렇게 AI 반도체 파운드리를 싹쓸이한 비결이 뭐냐? 바로 TSMC의 3나노 기술. 지금 AI 칩 시장은 완전히 정말 갑을이 바뀐 상태거든요. 오히려 고객이 더 눈치를 보고 경쟁이 막 치열해, 고객들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데는 TSMC 파운드리 그 위탁 생산 단가가 다른 데보다 최대 23%까지 비싼데도 무조건 하여간 TSMC의 파운드리 다 주고 있어가지고 작년 TSMC 매출 비중 2위 고객사가 바로 애플이었어요. 그 다음 2위가 엔비디아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TSMC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는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IBM도 이제 고객사인데 IBM 측에서 분석하기를, 이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대만 TSMC로 향하겠지만 그렇다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퇴장하는 것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냥 차선책으로라도 좀 남아 있어라. 그럼 주워 먹을 게 있을 거다. 거기서 또 우리가 또 가격도 좀 후려칠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이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로이터 통신이 갑자기 훈수를 두고 나서는데, 이 HBM 칩 제조에 있어서 패키징이 이게 핵심인데, 여기 SK 하이닉스는 MUF 방식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NCF, 이게 이제 비전도성 필름이라는 건데 이 제조 기술을 고수하고 있대. 근데 지금 삼성전자 HBM 수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NCF 기술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뒤늦게 다시 MUF 그 SK 하이닉스 제조 방식을 도입하려고 지금 일본 공급 업체들하고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결국 NCF, MUF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생산 들어간대. 여기에 대한 업계 반응? 뭐 뻔하죠. 너무 늦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다음 주에 앞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일정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K 증시에서의 화두는 따로 있을 걸로 봅니다. 먼저 이번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그 분이 이끄는 이마트는 이제 7만 원대가 또 깨지려는 그런 간당간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참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때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의 주식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는 그런 개떡 같은 호객행위 멘트에 이마트를 18만 원, 19만 원에도 심지어 들어간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2년 만에 6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났고요. 그러다가 지난 그 1월 말
밸류업 프로그램 잠깐 약발 받아가지고 88,000원까지 슈팅했다가 현재 7만원도 위태한 이런 상황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모처럼 이마트 주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다시 전고점 헌팅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감에 들어갔던 분들은 곧바로 거기 8만원 위에 물려버려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0%야. 그럼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는 누가 받아간 거냐? 바로 그 부회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지 지금은. 그분만 이제 본인 자리 밸류업 된 거야. 승진하고 혜택 본 거야. 주주들이 아니라. 그 다음 SK 하이닉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SK가 종이장사의 원조입니다. 저는 그 카카오가 그 정말 무한 분신술급의 물적 분할 중복 상장, 이게 SK를 케이스 스터디로 삼은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인데, 이번에는 거기 회장님하고 부인하고 이혼 소송에서 둘 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정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그 부인,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이었던 그분이 아버지의 비자금이 당시 SK 측에도 제공이 됐다는 이런 주장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재계는 물론이고 정계까지 완전 폭풍전야라네요. 50 시절 기업들한테 삥 뜯은 통치 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한 40년 전 일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까면은 중간에 얽힌 사람들 얼마나 많을 것이며, 특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비자금, 분식회계 이런 거 다 튀어나오면은 정말 무사할 대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 그 SK 글로벌이 이제 지금은 SK 네트워크스로 사명 바꿨는데, 당시 무역회사 차려놓고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그때 당시 1조 5천억을 분식회계로 빼냈다가 걸렸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조 넘는 금액이지.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소버린이 SK 경영권 공격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그 97년 IMF 직전에 당시 SK증권이 태국 바트화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한 2천억 정도 한 방에 그 깨져버렸는데, 아예 그래서 SK증권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그 SK증권의 파생 상품을 내다바이친 JP모간에서 이 SK증권 유상증자의 3자 배정으로 참여해가지고 자금을 왕창 대줬어.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그 알려진 바로는 순수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SK증권 측에서 요 JP모간이 투자한 지분을 이자까지 얹어서 나중에 도로 되갚으면서 사들이기로 한 이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또 드러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럼 그 2천억이 넘는 손실에다가 JP모간에 줄 그 이자는 어디서 부담하냐? 당시 SK글로벌 해외 법인들이 이걸 나눠서 손실로 처리하고 갖다 돈 박으라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분식 회계가 시작이 된 거야. 그 돈을 멀쩡한 회사에서 어떻게 빼내겠어요? 다 거기도 회계 감사 받고 회계 법인하고 다 연간 감사 이런 거 있는데, 그룹 감사실에서도 다 보고 있고. 하여간 이렇게 거버넌스라고는 정말 엉망진창인 K 증시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봤을 때는 이제 먹잇감이 물반 고기반급으로 너무 많은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네임밸류 큰 삼성까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여튼 정권에서 거의 뭐 선 넘기 바로 직전 정도까지 계속 외국인들로부터 지켜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면에 보면은 또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SK 회장님과 부인의 이혼 소송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상한 파급력을 낳지 않을까 지금 정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제프리즈의 크리스토퍼 우드 애널리스트가 밸류업 코리아에 대해서 1월 말에 처음 화두로 올랐을 때 외국인들의 관심이 당시 엄청 높았던 거는 맞다. 하지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 그 도쿄증권거래소 저 PBR 주식들 주가 부양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외국인들의 호응과 비교해 보면은 일본 증시 외국인들이 그 밸류업 기대로 순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우리 K 증시 순매수 규모는 훨씬 못 미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업 처음 발표된 날이 1월 19일,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까지 10조 4,400억 원 순매수. 근데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1조를 넘게 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조대죠. 근데 일본은 같은 기간 이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12.6%인데 문제는 중국 25.7%. 이 비중을 한국이 좀 뺏어와도 된다고 본다. 왜? 중국 증시 지금 개판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밸류업 인 코리아 요거는 이미 한 절반 50% 정도는 선반영됐다고 보고, 그러면서 K 증시 종목을 트래킹한 게 신한지주, 삼성물산,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 반면에 소시에테 제네럴은 아시아 투자 전략에서 현재 불마켓 사이클을 연동해서 보면 인도는 이미 피크아웃 정도 고 직전이고,
일본은 대신 아직 상승력이 조금 남았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불마켓 초입에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더 내려갈 게 있다. 이렇게 보네요.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 UBS가 삼성 SDI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그 전에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6월 9일 그 육구 총선을 앞두고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해서 빡세게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수혜주로 삼성 SDI를 꼽고 투자 의견은 매수의 목표가 48만 5천 원. 다음 모간 스탠리가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올해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800억에다가 영업이익률 29% 달성할 걸로 기대한다. 그래서 투자액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17,000원 콜했습니다. 이어서 JP 모간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기대되는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계약은 독점권은 비록 없지만 그래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 중에 계약 갱신을 예상한다고.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4만 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3월 18일 벌써 3월도 하순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GTC 2024 이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가 되고 이 자리에 또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하는 HBM3 실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 AI 그 일정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슈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 AI용 서버 제조사가 있는데 내일 밤 뉴욕 증시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고요. 편출 종목은 그럼 뭐냐? 바로 월풀. 진짜 격세지감이죠. 그리고 내일 또 미국에서 GDC라고 요거는 이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고요. 이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최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넥슨이 NFT 게임 생태계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에 참가를 한대요. 다음 내일 우리 정부 일정은 아까 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가 내일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데 요거는 미국 주도로다가 대중국 견제가 목적이죠. 자, 이어서 내일 이제 정부 일정 중에 저는 요걸 원탑으로 꼽는데 정부 대표단이 2차 전지 수출 현장 방문 행사 차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에 나갑니다. 이거 얼마나 보도자료 막 뿌리기 좋은 주제입니까? 그러면서 제목도 우리 경제의 새봄, 2차 전지 수출이 앞당긴다. 이렇게 잡혀 있네요. 다음 내일 이제 과기부가 두 가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기업 육성 사업. 요거는 이제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고. 그다음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 조성. 이 발표도 내일 예정하고 있어요. 모태 펀드 500억이면 그다음 창투사나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서 들어가는 이제 펀드 레이징 규모는 훨씬 더 크죠. 다음 내일 문체부가 공연법 일부 개정안 시행 첫날인데 이게 이제 골자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신원 확인 이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결국 증시에서는 디지털 내지 모바일 신분증 이쪽 결국은 다 이쪽 전산화로 디지털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이제 사이버 보안도 같이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이틀 일정으로 금리 결정 회의 돌입하는데 결과는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대라고 하는데 평소 이제 신중한 이미지로 돌다리도 두들기다 정말 손목이 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BOJ답게 이번에는 힌트만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미 국채 시장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 시장 그리고 K증시 외국인 수급에는 파급력이 클 수 있죠. 이어서 내일 중국은 2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이렇게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유럽은 내일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여기 나오네요. 일단 유럽중앙은행 ECB는 6월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조금 조기 금리 인상 나서고 연준이 금리 인하 미루고 이렇게 되면 유럽도 또 흔들릴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좀 더 척박해지는 거죠. 자, 저는 내일 매주 월요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선아! 완전 오래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우리 좀 쉬었다 갈래?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 옷 진짜. 뭐 입었지? 또 왜 이래? 나만 믿고 따라와. 미선아! 뭐해? 오빠는 부드러운 게 좋아? 진한 게 좋아? 나는 다 좋지. 가만있어 봐. 이게 무슨 향기지? 혹시
우리 몸에다가 이거 뭐 바르는. 나는 보나파르테의 파드 커피를 말한 건데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건 다른 점이 뭐야? 이 파드는 종이로 제작이 되어서 엄청 친환경적이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럼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다. 이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를 수입을 하고 있고 이 파드는 보나파르테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파드 커피 머신하고 이 파드하고 가격은 필수 커피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 이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이고 파드는 한 개당 약 400원, 365원 하면 하루에 한 750원 정도니까. 미선아, 응. 이거 우리 사자. 사자!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이탈리아 커피. 이젠 집에서 사무실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나파르테 커피 입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